저희 집은 한번 추가 상관을 태울 뻔했거든요. 와바바박 이러면서 퍽 하고 터졌어. 그 용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2,500W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게 사고 나기가 제일 좋고, 안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서 탔어, 밖으로 안 나오게끔 이 난연 설계가 되는 애들이 있어. 왜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버킷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금 들여가지고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여 스튜디오 내부를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오늘 첫 촬영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멀티탭입니다. 이 멀티탭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갈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댓글로 욕을 하죠? 미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심지어 가스안전공사에 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사용기한이 한 2년 정도를 권하죠. 왜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통기한이 맞아요? 사용기한이 맞아요? 그치, 유통기한이라는 건 조금 애매하네. 우리가 눈여겨봐서 더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모르지. 구분을 할 줄 모르지.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아무 마트, 다이소, 그냥 경기도 어디 가다 보면 만물상 이런 데 가면은 막 그냥 사놓고 때가 잔뜩 꼈고 시커먼데 또 끼고 막 이렇게 하지. 우리는 주로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봤다? 홈쇼핑 현장 가면 와, 그리고 또 촬영장 갈 때마다 멀티탭을 단푼화로 20개씩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현장에서 막 던지고 우리가 그걸 한 달에 몇 번 방송? 20-30번씩 방송을 했는데 수년 전에는 멀티탭의 퀄리티가 난잡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잡했지. 엄청 하이엔드는 실제로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굵기만한 전선 막 붙어있는 그런 거, 무거워가지고 집에 절대 못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갸우뚱이었어. 최근에 멀티탭의 시장을 보면 고용량 다기능 멀티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고용량이 많아질까? 최근에 나온 가전들은 어느 시점부터 전열기구, 열이 나오는 게 있고, 또 열 대신에 냉방이 되는 게 있고, 인덕션 같은 게 있고, 에어프라이어, 식세기, 청소기도 막 와트스 막 장난하고, 블렌더도 막 1000몇백 와트고 막 이러는데, 잘못했다가는 꼬리에 물다가는, 이거는 잘못하면 시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그 전기적 요인 발화 현상 이런 걸 보면 멀티탭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의 적정 용량 초과 사용, 오래된 멀티탭에 누전 등의 이유가 있다 해서 소방청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 저희 집은 한번 추가 상관을 태울 뻔했거든요. 멀티탭 하나에서 또 꼬리를 문 거였던 거지. 거기에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을 같이 꽂았다가 정말 불이 날 뻔했어요. 빠바바박 이러면서 퍽 하고 터졌어. 연기 픽 나면서 전체가 다 빵 나가버리죠.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총 4만 건의 발화 현상, 2022년도 기준이에요. 그 한 절반 정도, 약 2만 건 정도가 부주의, 그리고 이 전기적 요인, 이게 10,000건입니다. 이게 25%를 차지하는데,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입니다. 발화기기 발생 건수도 22년 거 보면 총 7,000건 중에서 2,000건 이상이 배선 기구. 배선 기구는 멀티탭이에요? 멀티탭 이제 포함이 되죠. 관리법 딱 하나. 관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콘센트 들어가는 부위에 이물질, 먼지만 안 끼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 어때? 캡을 이렇게 씌워서 나오는 게 있고, 아예 통째로 덮는 게 또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인터넷선 뒤쪽 가보면 한 몇 년 동안 알지? 다 똑같은 경험 하잖아. 한 1년 동안 거기 뒤에 안 보잖아, 아예. 안 보죠. TV 꽂고, 지니 꽂고, 그 다음에 그 라우터 같은 거 하나, 공유기 꽂고, 공청기 하나 꽂고, 또 쓱 빼가지고 그 옆에 조명 하나 꽂고 요렇게 해두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한두 개씩 남거든. 그럼 그 사이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먼지가 싹 쌓여가지고, 그럼 이 상태에서 멋모르고 우리 어머니께서 에어프라이어도 하나 갖고 왔어 봐. 딱 꽂았는데 이게 먼지랑 같이 껴들어갔을 때 큰일 나는 거죠. 다이슨 드라이기 갖고 와갖고 최고 출력으로 빵 켜봐.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 그래서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 좀 닦아주고 쓰면 좋은데, 사실 덮어서 가려주는 거나 아니면 먼지가 안 끼게 아니면 다 먹고 다 꽂아 놓으세요. 괜찮은 방법이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멀티탭 교체 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이처럼 많이 퍼져 있으니까 한 2년 정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애지간한 안전기관에서 다 이 정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기 봐봐, 가스안전공사 공식 블로그에 있는 얘기냐. 그리고 전선이 막 구겨져 갖고 여기가 스크래치 나고 까지는 거 보이고, 그건 당연히 바꿔야지. 야, 이런 건 너무 쉽잖아. 멀티탭 헤드 부분이랑 전선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꺾인 상태로 가끔씩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저가 애들은 이게 약해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이게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요 스위치 달린 거 있죠. 요게 이제 과부하 전력이 오버되지 않게끔 해준다. 두 번째 전류가 옆으로 새면 어떡하냐. 요즘은 이제 접지가 다 돼서 나오죠. 요즘 거에는 그거 없는 게 없으면 아마 인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 거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6, 7년 된 거. 전기가 샌다고. 그럼 물이라도 흘러봐.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전류 같은 케이스는 누전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가 알아 탁 꺼지게 돼 있어. 저가형에도 보면 스위치가 달려 있거든. 우리 기억나지? 방송할 때 아니 이게 한 대밖에 안 켰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이거 깨먹듯이 돌아가. 믹서기인데 깨먹듯이 돌아가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옆에 에어프라이어가 한 6대 7대가 돌고 있었던 거야. 그쪽이 과전류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던 멀티탭의 라인들이 전류가 안 넘어오는 거야. 믹서기인데 우와 세죠? 이랬다. 실제 라이브 현장입니다 이거. 차라리 꺼졌으면 괜찮아. 책임지라고 할 수 있었거든 홈쇼핑 보고. 근데 기계 잘못이다라고 처음엔 다 이제 인지를 했는데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제품도 전류가 차단이 되는 거였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가형인데 스위치만 달린 애들은 얘는 그냥 온오프 기능이야. 그치. 이게 그런 기능이 아니지. 싸구려 애들은 그냥 온오프야. 똑딱 있는 거 있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온오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금 좋은 애들은 과부하가 걸리면 어느 쯤 지가 알아 턱 하고 꺼지거든. 근데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 너무 낮아. 인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도를 쓰면 하나밖에 못 꽂아. 그러면 4구가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어. 용량이 너무 작은 거지. 용량이 작은 애들한테 과부하 스위치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또 하나. 그러면 과부하 스위치가 없는 애들은 막 터지나? 녹아서 없어지나? 그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고사양의 과부하 안전장치가 설계상 들어가 있는 애들은 설명에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게 KC 인증에 어느 정도 다 문제없게 통과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소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소재가 조금 고가의 제품들로 가면 안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서 탔어. 밖으로 안 나오게끔 이 난연 설계가 되는 애들이 있어. 마감재 자체가 안에서 뜨겁게 타올라도 밖으로 열이 퍼져나가지 않게끔. 비싼 이유가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 애들 갖고는 또 금형을 요만하게 작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탭은 신제품을 한국에서 만드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전부 중국에서 오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이따만큼 비싸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안전장치 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에이 나이 더럽고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한 2,500W 정도가 평균입니다. 좀 좋은 애들은 이제 4,000, 4,400까지 이렇게 가죠. 근데 권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80%까지만 써라. 2,500W 정도면 2,000 정도까지만 다 합해서.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집에 전기 설계할 때 에어컨을 대충 요쯤에 놓겠다, 냉장고를 요쯤 놓겠구나, 세탁기를 요쯤 놓겠구나, 건조기 오겠구나 하는 위치에다가 전력량을 잘 배분해갖고 콘센트 용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꽂혀져 있는 애들을 예를 들면 뭐 인덕션이 있다면 그냥 가급적 인덕션만 꽂아라. 인덕션이랑 식세기랑 같이 있으면 전력량을 올려놨을 거야. 그래서 벽으로 바로 꽂게끔 하시는 게 좋다. 멀티탭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멀티탭에서 내가 키는데 옆에서 인덕션을 켰어. 그러면 킬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너댓 배씩 확 먹는단 말이야. 온 할 때. 그러면 멀티탭에서 웅찔하고 놀라는 와중에 갑자기 인덕션까지 플러스 식세기 키는 순간 이제 다 같이 야단 나죠. 고로 따로따로 벽에 바로 고출력 되는 곳에 꼽는 거를 권한다. 우리 방송할 때도 우리 힙합하고 촬영할 때도 기억 안 나? 인덕션 키고서 다 나가 버렸잖아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 바로 꽂았잖아. 멀티탭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멀티탭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멀티탭을 쓰더라도 가장 헤비한 것부터 먼저 작동을 시켜라. 그래야지 얘가 먼저 하고 나서 동작이 되면 상관없는데 믹서기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인덕션을 딱 켜면 멈출 수가 있다 이거야. 인덕션을 먼저 돌리고 믹서기를 돌려야지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진다. 물론 따로 하는 게 제일 좋겠지. 따로 하는 게 좋겠지. 예를 들어 본 거거든.
요즘은 멀티탭이 퀄리티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엄청 고급스러워지고 팬시하고 귀엽고 예쁜 것들도 있고 큐브 타입도 막 한 2, 30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 막 멋있게도 돼 있기도 하고 아볼트 같이 진짜 더럽게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 C타입에 뭐 고속 충전 붙고 USB도 끼고 콘센트 한 3개 붙고 이렇게 되는 거지. 2만 원대도 있고 3만 원대 해서 5만 원 8만 원대까지. 근데 이제 저희도 이런저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멀티탭이 모든 가전 중에서 인증이 제일 힘듭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화재율이나 이런 것들 사고율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사고 나기가 제일 좋고 사람들한테 교육으로 해결 안 되거든. 그치, 그냥 쓰던 대로만 쓰려고 하는. 그럼 이거 때려 죽어도 교육으로 안 돼. 우리 봐봐, 선풍기 한 2, 3년 뒤에 바꾸셔라. 서큘레이터는 2년, 3년 뒤면 못 씁니다. 바꾸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댓글로 뭐라 그런지 알아? 나는 10몇 년 잘만 쓰고 있구만 이래요. 멀티탭은 이렇게 다가갔다간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사 갈 때마다 멀티탭을 싹 다 버립니다. 최근 1년 내에 산 거 아닌 이상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다들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다. 사실 멀티탭 하나 준비해 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저는 그 디자인이나 뭐 금형에서 뭐 허들이 걸릴 줄 알았더니 인증해서 와 진짜 더럽게 까다롭네. 이게 조금만 뜨거워도 가만두지를 않아. 아, 위험하니까 근데 진짜. 그치. USB가 콘센트에 USB 달려 나오는 초기 모델들을 내가 샀었어. 집에서 USB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몇 번 해봤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고속은 커버가 안 돼. 발열 때문에. 핸드폰 갖다 꽂잖아? 그러면 한 3시간 40분 뒤에 충전 완료됩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과열에 예민하시구나. 자, 멀티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런 이유들로 또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